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은 공공분양, 공공임대, 국민임대, 행복주택의 차이점에 대해서 알아보고 지금 대구에서 가장 핫한 연호지구화와 그리고 경산의 대임지구 투자성 분석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는 수동대학교 영남이공대 평생교육원과 실전투자과정 경매학원을 운영하고 있는 김동수입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되는 공공분양과 공공임대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면요. 이 공공분양주택은 소득이 낮은 무주택 서민, 국가유공자, 장애인, 신혼부부, 다자녀 가구, 노부모 분양자들에게 저렴한 금액으로 아파트를 지원해주는, 매입하게 해주는 것이 되겠고요. 국가, 지자체, LH 또는 지방공사가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가지고 공급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용면적 84제곱미터 이하로 건설하게 되고요. 소유권 이전 등기를 바로 해주게 되니까 저렴한 금액으로 아파트를 바로 매입할 수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공임대주택은요. 공공임대는 저렴한 월세로 5년 내지 10년 아니면 50년, 이건 영구임대 목적이 되겠죠. 임대한 후 해당 임차인에게 우선 분양권을 부여해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청약 조건은 청약 총량을 보유하고 납입 횟수나 금액을 충족해야 되고 무주택 기준을 충족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분양가 책정은요. 5년 공공임대의 경우는 건설원가 플러스 분양전환 시 감정평가 금액을 평균 낸 것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쉽게 보시면요. 자, 건설원가가 3억이에요. 5년 뒤에 시세가 8억이 되었다. 그러면 임차인 분양가는 얼마? 3 플러스 8 나누기 2 하면 결국 5억 5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세보다도 거의 한 70% 이하로 공급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굉장한 투자 수익이 예상이 되죠. 그런데 10년 공공임대 경우는 분양 전환 시 감정평가 금액 이하로 책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 뭐냐? 시세로 책정하니까 건설사가 폭리를 취하게 되면서 임차인 같은 경우는 상당히 불리한 그런 상황이 돼요. 그래서 지금 서울 같은 경우에 분양원가가 시세가 되니까 거기 살고 있는 임차인들이 분양 못 받는 그런 사례가 발생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10년 같은 경우는 잘 판단해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5년 같은 경우는 투자하시면 상당한 수익 차익을 올릴 수 있다 보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되지 않는 국민임대나 행복주택, 매입임대에 대해서 알아보면요. 이 국민임대는 장기 임대주택으로서 무주택 저소득청, 소득분위 1사 분위 개청의 주관적 목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요건은 입주자 모집 공고일 기준에서 무주택 구성원이 되어야 되고 일정 소득 요건 및 자산 보유 기준을 충족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2021년 적용 기준을 보시면요. 소득은 1인, 2인, 3인에서 이렇게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표를 보시고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그 자산은 2020년 기준으로 해서 총 자산 보유액이 2억 8,800만 원 미만 돼야 되고요. 차량 기준가액 2,468만 원 이하 미만 돼야 되지 이상 차를 가지고 있으면 조건이 안 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임대 조건은 시중 시세의 60에서 80% 수준에서 임대를 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행복주택 같은 경우는 무주택 세대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임대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이거는 자격은 대학생, 청년, 사회초년생, 주거안정지원 계층, 고령자나 장애인, 탈북민에게 공급하는 주택이 되겠고요. 임대기간은 청년 계층은 최대 6년, 신혼부부는 10년까지 임대가 됩니다. 이것은 소유권이 이전이 되지 않습니다. 단지 임대만 해서 살고 있는 것이 살고 나중에 반환해야 되겠죠. 매입임대 같은 경우는 국가와 지자체나 지방공사가 기존 주택을 매입한 후에 저렴한 조건으로 임대하는 거예요. 이것은 다가구나 신축 다세대 부도로 난 그 물건을 매입한다든지 아니면 미분양 주택을 매입을 해가지고 임대를 해주는 겁니다. 그런데 미분양 매입 임대 중에 공공임대로 10년 후 일반 분양을 실시하는 것도 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시세에 준해서 감정평가해가지고 공급하니까 잘 판단하셔가지고 투자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5년 임대 같은 경우는 5년 동안만 기다렸다가 내가 분양받게 되면
시세 차익을 누릴 수 있는데 10년 같은 경우는 시세에 준해서 감정해가지고 임차인에게 넘겨주니까 수익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건설사 배불리는 그런 상황이 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잘 판단해서 합당한 조건이 된다 그러면 5년짜리로 투자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LH와 도시공사 아니면 SH 서울도시공사죠. 분양 방식 차이는요. 통상적으로 LH 같은 경우는 청약 후 일정한 비용을 입금하게 되면 컴퓨터가 한 명을 지정해서 낙찰자로 이렇게 발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조성원가를 판단해서 그 금액으로 입찰 금액을 산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작위로 일정한 금액을 넣고 입찰하는 겁니다. 청약을 하는 거죠. 그러면 컴퓨터가 1등을 한 명을 딱 추첨해서 낙찰자로 지정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저렴한 금액으로 공급받게 되니까 수익은 상당히 높게 된다 보시면 되겠고요. 도시공사 같은 경우는 무조건 최고가 입찰 방식입니다. 최대 입찰 금액을 정해놓고 제일 높게 쓰시는 분이 이 낙찰자가 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연호지구나 대임지구 같은 경우는 LH 방식으로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주택지구 같은 경우는 택지지구죠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이렇게 청약 방식으로 난소 방식으로 이렇게 컴퓨터가 지정하게 돼요. 그런데 아무래도 업무단지 같은 경우는 최고가 입찰 방식으로 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투자성을 판단해서 투자하시면 되겠는데요. 자, 기본적으로 연호지구를 보시면요. 빨간데 같은 경우 상업지역입니다. 그리고 지금 법원과 검찰청이 여기에 들어서게 돼요. 그리고 이 하얀 부분들 같은 경우는 업무단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업무단지 중에 대공원역이 여기 있으니까 제일 이쪽이 핫하다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 지역도 상당히 괜찮겠죠. 그리고 제일 주거지역으로 보면 이렇게 노란게 돼 있는 이런 데가 주거지역입니다. 주택단지가 되겠어요. 그래서 주택지 같은 경우에 분양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제일 좋은 위치는 여기가 되겠죠. 여기에 만약에 청약해서 낙찰받는다 그러면 상당한 수익을 올릴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요. 여기에 아마 제가 예상하기로는 평당 한 700만 원 정도 분양하지 않을까 예상을 합니다. 근데 이쪽 지금 개발자한구역에서 칠학지구라 풀린 이 지역 같은 경우는 최근 거래된 것은 평당 1,500만 원 거래됐고요. 2,000만 원 한다고 해도 지금 매물이 없습니다. 그러면 결국 이 주거단지 같은 경우도 이 이상은 충분히 가지 않을까 예상을 해요. 그럼 투자 수익이 상당히 높다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이 노란 부분이 공동주택입니다. 아파트가 지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어떻게 공공분양 신혼희망이고요. 행보주택 이렇게 60제곱미터 이하로 지어지는 지역이고요. 그러면 공공분양 같은 경우는 아까 보셨듯이 입찰을 하게 되면 소유권이 바로 넘어오게 되니까 여기는 청약하게 되면 만약에 조건만 되어서 1등 당첨된다 그러면 상당한 수익을 올릴 수가 있는 지역이 이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는 국민임대, 영구임대입니다. 여기는 어떻게? 임대로만 한다 보시면 돼요. 저렴하게 살고 싶으면 여기 들어가시면 되겠고요. 일정한 기간 동안 살고는 반환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고요. 그리고 요번에 경매했습니다. 경매된 지역인데 결국 모 기업에서 낙찰 받았어요. 좀 이따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민간 분양입니다. 민간 분양 같은 경우는 낙찰 받으면 바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지역이 돼요. 약 400세대가 일반 분양된다라고 하고요. 2분기 때 분양한다는데 일정을 한번 지켜보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는 행보주택입니다. 이것은 영원한 임대지 분양을 하지 않는 것이라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연호지역이 개발되는데요. 세부적으로 이번에 입찰한 물건을 보면요. 금강 펜트리움 이 498세대를 짓게 되는데 평당 2,700만 원에 이번에 분양을 받았어요. 입찰 낙찰됐습니다. 여기는 면적은 7,901평이 되고요. 영정률은 200%, 건폐율은 50%, 최고층 20층까지 지을 수 있고요. 세대수가 498세대가 되겠습니다. 토지 사용 시기는 2024년 12월 32일가 되겠고요. 이번에 낙찰 입찰 결과입니다. 이렇게 해서 계약금을 이렇게 지급됐고요. 공급가액은 이렇게 됩니다. 상당한 높은 금액으로 해서 평당 2,700만 원 정도 된다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번에 여기에 이제 낙찰 받았으니까 아파트가 공급이 되겠죠. 토지 사용 승낙이 떨어지게 되고 아파트를 짓게 되면 분양을 실시할 것입니다. 여기는 기본적으로 관심을 가지시고 조건이 되시는 분들은 무조건 여기에 입찰을 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낙찰되면 투자 수익은 상당히 높다 보시면 돼요. 아무래도 시청과 버터타운이 들어서는 지역하고 비교하게 되면 이쪽이 훨씬 더 투자성이 높다. 왜? 결국 법원이나 검찰청 같은 경우는 고수익자들이 움직이기 때문에 학구열이나 기타 주변 인프라가 상당히 고가로 해서 구성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쪽을 투자하시면 상당히 좋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여기는 대임지구입니다. 지금 이렇게 빨갛게 원이 되어 있는 이것은요, 보면 민간 분양입니다. 일반 분양 되어 있죠? 그리고 여기도 보시면 민간 분양입니다. 그리고 여기도 민간 분양이죠. 여기는 바로 어떻게? 청약해서 낙찰받게 되면 소유권을 바로 취득할 수 있는 지역이겠죠. 그리고 파랗게 되어 있는 지역 같은 경우는 공공분양하고 행복주택이 같이 혼재되어 있습니다. 공공분양 같은 경우도 낙찰받아서 하게 되면 괜찮죠. 고수익을 올릴 수 있는 상황이 되니까 반드시 공공분양 지역 같은 경우는 꼭 투자를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여기는 관심을 가지시고 분양 일정이 잡히게 되면 꼭 청약을 꼭 해보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파란데 같은 경우 그렇게 공공분양이나 행복주택 이렇게 되니까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는 12,000가구가 들어서게 되니까 아무래도 12,000가구 들어서게 되면 경산의 중심이 상당히 대임지구로 옮겨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그래서 단독택지 지역 있죠? 단독택지 지역 같은 경우 투자하시면 여기는 손해는 보지 않을 것이다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업무단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출입구가 여기 되기 때문에 이 달구벌대로 아니겠습니까? 대구 경산 같은 경우는 달구벌대로 중심으로 아무래도 인프라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투자하시면 손해보지 않는다. 이 주출입구가 여기니까 이쪽 지역은 상당한 수익이 올릴 것으로 예상되고요. 그리고 초등학교, 중학교가 여기에 들어서게 됩니다. 그럼 여기도 상당히 학원이나 기타 등등 근린 생활시설이 들어설 거 예상돼요. 여기는 투자성이 상당히 높을 것입니다. 여기에 만약에 분양하시면 꼭 입찰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대임지구하고 인허지구를 이렇게 봤는데요. 자, 결론적으로 보시면 여기는 무조건 투자를 하셔야 된다.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과 없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관심을 갖게 되면 그런 정보가 들려오게 됩니다. 그러면 정보가 들려오게 되면 투자를 하시면 된다는 거죠. 전국적으로 이렇게 지금 LH에서 분양하고 있습니다. 모르시는 분들은 그냥 지나갔어요. 근데 아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전국적으로 투자해서 상당한 수익을 올렸다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자, 결론적으로 공공분양이나 공공임대 같은 경우는 소유권 이전이 가능하니까 꼭 입찰을 해 보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공공임대 같은 경우에 5년 같은 경우는 5년 임대 기간 같은 경우는 상당한 수익이 높다. 10년 같은 경우는 시세로 아무래도 책정해가지고 분양해 주니까 시세 차익이 크지 않다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국민임대나 행복주택, 매입임대 같은 경우는 소유권 이전이 불가하니까 여기는 임대주택으로 저렴한 금액으로 임대주택으로 살고자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투자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허지구와 대임지구, 공공분양, 공공임대 꼭 청약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판단은 본인이 해야 됩니다. 공부를 열심히 해서 가장 투자성이 좋은 곳에 투자하시면 되겠어요. 오늘 이렇게 강의 들어서 감사하고요. 강의 들으신 모든 분들 좋아요, 구독, 알람까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강의 들어서 감사합니다. 수고했습니다.